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두고두고 회자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된 소식이 SEC 트위터로부터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SEC 트위터가 해킹이 돼서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과 게리 겐슬러와 SEC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게리 겐슬러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런 일들 뭔가 세력들이 무언가를 해먹고 해킹범이 무언가를 해먹고 가짜뉴스로 무언가를 해먹는 거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언제였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블랙록이 이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가짜뉴스 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 그때 시세 조작이 막 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시간대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였다. 이 시간대가 글로벌로도 굉장히 애매한 시간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대는 보통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때입니다. 새벽 6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고요. 각자가 보는 시간은 다른데 어쨌든간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소식이 SEC 트위터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진짜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환호를 했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48K 근처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바로 게리 겐슬러가 SEC 트위터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4K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짜 페이크 계정도 아니고 SEC의 진짜 트위터를 통해서 승인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게리 겐슬러의 진짜 트위터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너무나 큰 혼란이 있었고요. 이 혼란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4시간 동안 청산된 게 한화로 약 3천억 원 정도가 청산이 됐습니다. SEC의 진짜 트위터와 게리 겐슬러의 진짜 트위터의 이야기로 인해서 시세 조작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3천억 원이 시장에서 날라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청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매우 강력하게 구축을 했다가 여기도 날라가고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숏 포지션보다도 더 많이 날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해킹이 되고 나서 다시 SEC가 트위터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찾았어요. 그러면서 해킹을 당했다. 우리는 아직 승인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재차 하락을 했고 그 뒤에 반등을 하면서 현재는 45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다른 거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가 맞습니다. 네, 이 6시 저번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묘한 시간대고요. 글로벌로도 다 누군가가 자거나 아니면은 코인 쪽에 신경을 못 쓰거나 그 에어리어 어딘가예요. 이 시간대를 페이크 뉴스나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자주 활용을 하는데 SEC를 해킹한 해킹범도 이 새벽 6시를 이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전해지고 나서 뭐 블룸버그에서도 일면으로 다루고 있고요. 왜냐 워낙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SEC의 공식 트위터가 해킹이 돼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게 가짜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게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블룸버그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말은 블룸버그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는 크립토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산시장에서 이 부분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 기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SEC가 올린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서 승인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트위터에 미리 올려놨었는데 그게 해킹범이든 아니면 내부 소행이든 간에 우연치 않게 이 부분이 올라간 거다. 내부 소행이든 해킹범이든 간에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실제로 승인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고 그 부분이 무언가가 잘못이 돼가지고 세상에 전달이 된 거다라고 에릭 발추나스나 아담 코클란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뭔가 잘못돼서 이 부분이 세상에 먼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 소식이 전해지고 여러 가지 시세 조작이 일어나고 각종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거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뭔가들이 막 일어나서 사실 어젯밤에도 SEC의 각종 운용사들이 수정되어 있는 안들을 또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만큼 뭔가 딱딱딱딱 진행이 되는 여기까지 왔는데 SEC가 ETF를 승인 신청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예전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 프로세스도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정말 웃긴 거는 SEC가 승인이 됐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진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번 의심을 하게 되겠죠. 2023년도 10월 달에 SEC 발로 온갖 퍼드들이 날아다니면서 SEC 공식 트위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내용은 조심해라.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가장 좋은 소스는 SEC에서 나온 소스가 가장 좋은 소스, 나머지는 가짜 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트위터를 썼었는데 트위터에서 2024년도 1월 달에 정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가장 중요한 뉴스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소식이 가짜 뉴스로 밝혀진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고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세 조작이 미국 관련되어 있는 이 법 집행 기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막 시장 시세 조작을 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 게리 겐슬러가 진짜로 큰일이 났어요. SEC가 큰일이 난 이유는 이렇게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게 미국에 있는 공식 규제 기관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원 금융 서비스 감독 및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의원이에요. 하원 의원이에요. 이걸 보면서 게리 겐슬러를 트위터하면서 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뭐 규제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냐, 자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의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SEC의 사기성 발표는 시장을 조작할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투명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SEC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SEC에서도 이런 문제를 만든 해킹범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게리 겐슬러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지고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정치 이슈까지도 번질 수 있다. 정말 큰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해킹범 같은 경우는 정말 큰일이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큰일을 벌여서 실제로 시장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누군가한테로 새롭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진짜 해킹범이라고 하면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봤을 때 거절하는 게 전례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보시면은 바네크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운용사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 아니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승인이 날 거고 다음 날부터 거래가 될 거다, 그런 부분들을 목요일 날 이제 거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코인 시장에 전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던 와중에 SEC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미리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그냥 셀더 뉴스가 아니라 위로 잠깐은 올라가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수수료 관련돼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정말 줄여나가는데 그러니까 수수료를 더 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자기 걸 사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블랙록 빼고는 거의 0%에 가깝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뒤에 뭐 수수료를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돼서 들어올 돈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선점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한테 한번 들어오면 계속 글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용사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걸로 더 매력적인 ETF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가 그런 거잖아요.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에 대해서 으름장을 놨던 곳인데, 웃긴 거는 막 이 밈처럼 돌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규제를 하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잘 컨트롤하는 곳에서 정작 본인들의 트위터는 관리를 하지 못했다, 거기는 해킹을 당했다라는 게 아이러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공신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 이슈가 또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했다라는 가짜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8K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렇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 뭐 나왔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갔던 거 보게 되면은 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적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올타임 하이 바로 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로 갔을 때는 그러니까 상방이 많이 뚫려 있다. 상방이 많이 뚫려 있을 때 여러분들 알트코인 중에서도 올타임 하이를 찍는 알트코인들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는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위로 팡팡 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올타임 하이를 찍은 자산이 위로 쭉쭉 갈 수 있는 이유인데요. 비트코인도 보시게 되면은
45K 요 라인 45K 44K 라인 한창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죠. 근데 이 이후에는 매물대가 많이 없다. 위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의 현재 위치인데요. 그러니까 UTXO 블락의 프로핏 로스를 보게 되면은 아직 정말 시작 단계다.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요 단계. 그러니까 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은 불장의 아주 극초입. 불장의 아주 극초입 이런 부분들이라는 걸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를 잘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페이크 뉴스든 뭐든 간에 단기적인 변동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위치까지 쭉쭉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단기 변동성 변화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대를 세우시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더리움도 많이 안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언제나 그랬어요. 이더리움이 오르면 그 뒤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과실을 잘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고래들은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 준비를 하게 되면은 불장이 왔을 때 얼만큼 수익이 날지를 알기 때문에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던 게 뭐 거의 3,000개 가까이 늘어나는 게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확보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분기 준비하기에 정말 좋은 장이라는 거는 고래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전략적으로 잘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 뭐 펀더멘탈이든 비트코인 현물 ETF든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믿으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통화 공급량, M2 통화 공급량 이거는 글로벌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짜장면 값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지, 왜 아파트 값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지,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과거의 그런 자리로 갈 수 없는지는 대한민국의 M2 통화 공급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이 풀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밸류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게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 착시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통화 공급량 뿐만이 아니라 2024년도에 글로벌로 풀릴 유동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